안녕하십니까. 노후준비 전문강사 이우영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실 건데 빨리 진정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위한 기본 설계라고 할까요? 기본 방향이라고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눈에 띄게 변화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 생각들이 다 다르시긴 하시겠지만 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역시 저출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분들이 결혼을 늦추고 아이 출산을 조금 더 적게 한다든지 뭐 이런 현상, 그게 우선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노인 비중이 조금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고령 사회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가장 지금 눈에 띄는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도 여러 가지로 많이 노출이 되죠. 그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그 노인 빈곤율 같은 게 상당히 지금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뭐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은 한 10에서 20% 정도를 오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40%가 넘습니다. 굉장히 랭킹 뭐 1위라고 하는 그런 통계 수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국가도 어떤 그 복지 정책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개인들도 이제는 젊어서부터 충분히 차근차근 좀 노력을 해서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또한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요즘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 부족, 그러니까 내가 노후에 써야 될 어떤 자금이라든지 현금, 그런 어떤 동원력이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빈곤에 좀 허덕이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좀 오래 사시다 보니까 노인 질환에 따른 의료비 증대 같은 게 좀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이 돼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은 노인 의료비 같은 게 각 가게에 충격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비용이 아무래도 좀 많이 지출이 된다, 이렇게 좀 특징 지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가게에 어떤 1인 가구, 혼자 사는 뭐 독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1인, 2인, 이런 정도 어떤 그 소규모 그 가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가구의 한 60%가 1인 내지 2인 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노인 혼자 사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정신적인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노인 자살률도 역시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통계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방치만 할 게 아니라 무언가 우리 국민들도 젊어서부터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어떤 재무 설계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는 어떻게 보면 뭐 실업이라든지 질병, 뭐 노령,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핵심은 어떻게 보면 지금 공공 분야의 제도 같은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활용하시는 것이 1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후 설계를 하실 때요,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건강도 있을 수 있고, 건강하셔야죠. 건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인관계, 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재무적인 문제,
저는 이 재무적인 문제가 노후 설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노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을 해서 생활 자체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후 설계 재무에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재무 중에서 역시 돈 관리입니다. 돈을 어떻게 젊어서부터 관리를 해가지고 현금 유동성을 노후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현금 유동성, 그러니까 어떤 재무적인 부분에서 현금 유동성이라고 하면은 지금은요, 연금입니다. 이제 연금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어떤 그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의 필수사항이 됐습니다. 그러면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려보면은 불과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연금은 그렇게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노인이 되면은 각 가정에서 노인들을 다 부양해서 살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한 60세쯤 퇴직을 하게 되면은 보통 평균 수명상 뭐 한 5년, 10년 생존하다가 세상을 뜨고 했기 때문에 연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3, 40년 후에 지금 현재 2021년인데 지금은 연금은 필수화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요, 60세 정년퇴직을 하고 뭐 나왔는데 도로 30년, 40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평균 그 수명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60대가 되면은 인간은 노화가 되기 때문에 건강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 능력도 좀 저하되고,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지금 청년 실업도 심각한데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젊어서부터 이걸 꾸준하게 관리를 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게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어떤 시대적인 굉장히 중요한 필연적인 그런 사항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금 말씀을 드렸는데 연금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법제화가 되고 법령으로 이제 정비가 된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실 때 양축을 중요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뭐 퇴직연금 이외에 뭐 주택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유가 되시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후에는 지금부터 어떤 연금에 대한 준비도 하시고 소득도 다중화시킬 필요도 있고 그래서 오늘 국민연금이라든지 몇 가지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소득 다층화 문제라든지 요거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국민연금 하면은요, 제가 이제 강의를 좀 다니다 보면은 국민연금 얘기가 나오면은 질문들이 몇 가지가 유형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첫 번째가 이 부부가입의 문제를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연금 가입하면은 뭐 부부 중에 한 명만 준다고 하더라. 이런 질문들을 가끔가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국민연금법 조항에 그런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 가입을 해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배우자가 뭐 가입해서 그 연금보험료를 내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된다고 하면은 양쪽으로 뭐 80을 살던 100살을 살던 사망할 때까지 생존하는 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생길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은 중복조정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데 배우자가 뭐 먼저 세상을 떴다든지 하면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 때문에 내 노령연금하고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하고 연금이 나한테 두 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한해서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 처음부터 연금을 한쪽을 배제하고 뭐 한
준다고 하더라. 그런 잘못된 정보는 좀 오늘 제 강의 들으시고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 가입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두 번째, 기금의 문제를 가끔가다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그 뭐 내가 연금 보유 냈는데, 뭡니까? 그 주식회사 해가지고,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다 까먹었다고 하더만 그래서 나한테 뭐 오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이미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800조 원 이상 적립 운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당분간 이제 폭증을 할 건데 금액상으로, 그래서 받으시는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 제도를 부분적으로 좀 손을 봐야 될 우리 후세 세대를 위해서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기금 문제는 그렇게 일반 국민들이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젊으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중에 제가 내는 연금 가지고 그거 뭐 계산해보니까 제가 뭐 노인이 됐을 때 연금 너무 약해서 그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내는 돈 가지고 나중에 연금 받아보니까 구매력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기는. 그런데 국민연금은요, 특이하게 재평가 조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보험료를 10만 원 내고 있어. 그러면은 물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물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됐다. 내년에 뭐 통계청에서 10%가 물가가 올랐다고 이렇게 고시가 되면은 지금이 1인데 내년에는 그게 1.1이 됩니다. 그러면 뭐 1.1, 1.5, 뭐 2, 4, 뭐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지수가 인플레가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한 3, 40년 후에 이제 내가 노인이 됐을 때 그때 연금 산정을 할 때 그 지수를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짜리 내고 있으면 그러면 그대로 가서 연금 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수를 곱한 상태에서 그놈 가지고 연금액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해서 그만큼 구매력 손실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가 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법에 이런 조항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민간보험도 마찬가지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국민연금에 아주 특이한 조항이 있으니까 젊으신 분들도 어떤 재테크, 어떤 노테크 뭐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도 활용하셔서 나중에 연금을 받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경험상 나오는 질문 유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필수적인 사항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기본 특징 중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쉽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 보험료를 내고 있어. 근데 옆에 사람은 30만 원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언뜻 생각할 때 10만 원 내는 사람과 30만 원 내는 사람을 비교를 했을 때 30만 원짜리가 나중에 연금액이 3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간 30만 원 그 연금액을 받는 분이 절대액이 큰 건 10만 원으로 비교했을 때 그 절대액은 큽니다. 그런데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체감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유리하게끔 국가가 그렇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우실 때는 좀 형편에 맞게끔 내시는 것도 나한테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물가를 반영을 합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이건 재평가 조항에 의해서 내가 내는 것도 물가를 반영을 하고, 내가 이제 노인이 돼갖고 연금을 받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중에도 물가를 반영을 해서 조금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위에서 그런 얘기 들으셨죠? 연금액 올해 조금 올랐대. 이런 얘기. 그게 이 재평가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특이한 조항이니까 이런 것도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권 보장입니다. 압류, 쉽게 얘기해서 압류 금지입니다. 우리나라 채권 중에 1순위가 뭡니까? 국세 지방세죠. 물론 사시다가 뭐 국세 지방세 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국세 지방세도 밀리고 뭐 신용불량이 됐다든지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가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나 그런 상황인데 국민연금 수급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국민연금 수급권 같은 경우는 압류를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4대 보험 전반적인 성격상 거의 같은 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신지급입니다. 사망 시가에 지급을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양도라든지 그런 건 안 되고 오로지 나한테 수급권이 발생이 되면 평생 나한테 내가 생존하는 지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기본 특징이라든지 어떤 뭐 질문의 유형 같은 거 말씀드렸는데, 그 이외에 이제 국민연금 관련해서 이제 급여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국민연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령연금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가 젊어서 무슨 장애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신청을 해서 장애 등급이 나왔다. 그래서 장애연금으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은 그 장애가 지속되는 한 평생 젊어서부터 장애연금이라고 하는 것도 지급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입자가 뭐 사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급권자가 사망을 한다든지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유족연금이라는 문제도 또 발생이 된다. 그래서 노령, 장애, 유족연금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왜 굳이 말씀드리냐면은, 젊어서부터 내가 지금 살기 힘든데 어떤 개인 보험이나 사연금을 넣기 전에라도 이런 어떤 제도적인 걸 이용을 하시면은 내 생활에 충분한 어떤 방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걸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 노령연금으로 내가 생존하는 동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재무 설계의 기본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연금 세 가지 외에 또 일시금도 있습니다. 일시금은 뭐냐면은 내가 60세 넘어서 60세 때 이제 그 기준 60세를 봤을 때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나중에 노령연금이 되거든요. 근데 10년이 안 된 상태에서 60세 도달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 가능하면은, 예를 들어서 10년이 안 됐다 라고 했을 때 뭐 한 7년이나 8년 내고 말았어. 그럼 일시금 이자 가서 한꺼번에 탈 수는 있지만 60대 넘어서요. 그런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금은 이제는 생존을 위한 필수다 라는 의미에서 그 모자란 기간 얼마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뭐 반납을 한다든지 추납을 한다든지 60대 넘어서 의무계속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갖고 그런 방법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연금을 만드셔서 생활하시는 게 좋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득의 다층화입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연금 말씀드렸고, 그 이외에 이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죠. 기초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요 퇴직연금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앞으로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B가 됐던 DC가 됐던 그렇게 관리를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통상 관리할 수 있는 개인 계정이 열려져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면은 그렇게 해서 그 통상 관리 IRP를 계정을 트셔가지고 자기의 어떤 퇴직금 관리를 충분히 평생 동안 통상 관리 하시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중간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그걸 중간 인출해서 쓰다 보니까 퇴직연금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퇴직연금도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나중에 다층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이렇게 쌓고, 또 뭐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여유 있으시면은 무리가 가지 않는 한은 개인연금이나 보험 가입하셔서 또 그 위에다 쌓고, 그래도 또 연금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은 내가 살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해서 나중에 연금을 받는다든지, 농지연금, 농사 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층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십사.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 몇 가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얘기는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더 자세한 사항 같은 거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